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경기도 의왕시 고촌동 산 30일에 있는 김인백초 안동군 심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군 시 묘관로 영의정을 지는 후손인 김재로가 짓고 글씨는 영의정을 지는 김상로가 썼으며 우유정 김양로가 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동군 시 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군 시 묘는 부인 단독묘로 후손에서 정승 6명과 대제약 2명이 나오게 됩니다. 묘표에 증 2조 판서 김인백처 증정부인 안동건 씨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부자인 석신의 집터였는데 어느 날 천문지리에 밝은 도승 두 사람이 팔도 유람을 하다가 이곳을 보고 천하대지로구나 하고 감탄하며 터가지와 솔잎을 땅에 묻어 시험해 보았더니 인류는 누렇게 황금빛으로 변하였고 이를 몰래 듣고 있던 안동건 씨 삼남인 막내 아들 김극형이 집을 사서 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로는 누명을 쓰고 조선으로 피신해온 중국 직관이 굶어 죽게 된 것을 잘 보살펴 주었더니 그 은혜로 그 중국 직관이 이 털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묘를 쓰고 난 후 김극형은 정호품인 공조정랑이 되었고 그 아들 김증은 이식에게 글을 배워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징의장남 김구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형조, 병조, 이조 등의 판서를 두루 역임한 후 우의정에 올랐고 차남 김유는 박세채의 후계자로 이조 참판에 거쳐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이 묘를 쓰고 난 후에 태어난 김구부터 그 명당 기운을 받고 출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묘 뒤로부터 내려오는 이펼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와는 구별되게 잘 도드러져 보이는 모습으로 이펼맥이 좋아야 관상적으로 후손의 콧대가 잘 선다고 합니다. 안동권 시묘는 대단히 큰 와열로 비가 오면 물이 당판에 모이게 되며 와열은 안산이 가까우면 영향이 커집니다. 묘는 화면과 같이 한남정맥상의 광교산과 백운산에서 온 회룡고조혈로 회룡고조가 되면 조산에서 묘로 이어지는 국세가 자기 것이 되어 묘의 영향이 매우 크게 되고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남정맥상에 있어 주산인 오봉산은 비슷한 높이의 다른 산에 비해 기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봉산의 5봉우리는 5정승을 암시하며 실제로는 6봉우리이기 때문에 6명의 정승을 배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밖에서 본 주산의 모습으로 영상사 모양을 하고 있어 혈이 되었으면 정승이 나올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묘역을 내청룡과 외청룡이 잘 감싸는 모습입니다. 내청룡의 모습으로 큰 와열을 형성하며 묘를 잘 감싸 안아 남자들이 잘 될 모습으로 명예가 따르며 높은 관직에도 나아가고 자손도 번창할 것입니다. 밖에서 본 외청룡의 모습으로 외청룡까지 잘 감고 있어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유순하게 뻗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입니다. 내백호의 모습으로 묘를 유순하게 감싸 여자들이 내조를 잘하고 정절을 지키며 재물도 잘 모을 모습입니다. 외백호의 모습으로 유순하게 앞으로 고개를 숙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으로 일자문성이 보여 혈이 되었으면 왕과 대면하는 후손이 나올 모습으로 조한산이 환포하며 좋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사회에서 존경받고 재산을 많이 모으며 영상사가 있어 정승이 나올 모습입니다. 내청룡 가운데 옆구리 바깥쪽의 모습으로 지금은 등산길이 나서 파여 있지만 이곳으로 지각인 요사가 나가 후손에게 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사 끝에 바위가 있는 모습으로 벼슬발보기 정도가 더 강할 것입니다. 묘는 화면과 같이 기맥선이 꺾어짐이 없이 용맥의 흐름대로 들어와 횡혈이 아니며
마지막 묘의 용미에서 기맥이 꺾어져 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정지 화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지도에서 보면 화면과 같이 기맥이 용맥 따라 묘역으로 들어와 산진처에서 혀를 맺으며 청룡과 백호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기맥폭 16m인 기맥이 묘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술자 진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향방향인 진방향 하늘과 좌방향인 술방향 하늘, 양사이드 가운데 방향인 축과 미방향, 즉 내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이 맞다면 양택내의 일부분에 음택혈이 맺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택혈과 음택혈은 틀려 양택혈을 쓰면 혈의 강도가 음택혈보다 약하며 살기맥과 코리맥, 뱅커라인 등이 들어와 시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로서 시신이 코리맥에 놓이면 뼈가 새카맣게 됩니다. 이는 혈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으로 양택혈은 1차 수살맥만 있어 외부에서 살기맥 등 유해파가 들어오나 음택혈은 1차, 2차 수살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유해파가 들어오지 않아 시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살맥은 외부에서 유해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가 안 좋은 살기를 띠고 있어 수살맥에 시신이 닿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아 후손이 암이나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이 자격이 안 되는데 욕심을 내어 혈에 들어오는 사람을 쫓아내어 지키기 위함으로 파묘해 나간 수많은 산소를 보았습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4m입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로 4m이며 혈은 부귀혈이 됩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부인 안동원 씨 한 분만을 모셔 기맥선 위에 모셔주게 되어 혈의 영향을 최대로 받았습니다. 후룡을 타고 위에서부터 묘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용맥상에 바위가 있어 귀가 클 것이며 바위가 입수 속으로 섰으면 더 큰 귀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용맥 옆에 바위가 붙어 있으면 일종의 용종으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용맥은 변화가 매우 활발해 기운이 센 모습입니다. 지각인 요도를 내밀고 용맥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후룡은 땅이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으며 후손 또한 격이 높을 것이고 여자들도 격이 높아 집안을 잘 이끌고 살림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 지각인 요도를 내밀고 용맥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아래 과엽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엽의 모습으로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주는 낮은 부분인 고개입니다. 과엽 양쪽에는 공엽사라는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어야 하며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산이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역시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산이 있는 모습입니다. 과엽에 바람이 없어 혈장에도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엽에서 기를 모은 후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용맥이 위로 치고 올라와 정상의 입수두두를 만들었으며 후보하게 약간 솟은 모습으로 분벽처가 되어 한 갈래는 내백호 쪽으로 가고 또 한 갈래는 내청룡을 만들려고 가며 그 사이로 약간 나온 모습으로 묘역을 향해 맥이 가고 있습니다. 즉 입수도두에서 분벽을 한 모습으로 횡혈이 아닙니다.
네베코 밖을 따라서 온 조그마한 하천수로 묘역 앞을 우선으로 지나며 묘역 안의 생기를 보존하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내청룡 밖에도 화면과 같이 물길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물은 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김인백처 안동권 심요는 김해폭도 16m로 대단히 크고 청기도 영향이 큰 좌와 향방향 및 좌우 네 방향에서 들어와 영향이 매우 큰 명당으로 증손자인 우의정 김구와 대제학 김유 및 고손자 좌찬성 김일호의 발복에 확실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영향은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권 씨 아들 김극형은 대단한 효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전설이 사실이라면 지극한 효자를 둔 덕과 뛰어난 효성이 있는 조상들의 덕도 일조하여 어머니가 대단한 명당에 모셔져 그 후손들에게 대단한 발복이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효자는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이기주의가 만연한 핵가족 시대의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인백초 안동권 심유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